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림으로 코드의 내용을 도식화를 해 보았고요. 이 그림을 바탕으로 코드의 내용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포함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그래프 데이터죠.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예시를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네모박스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이 노드 사이를 이어주는 화살표들을 가리켜서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엣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엣지의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살표 형태로 표기될 수 있는 엣지인데 이런 거는 방향을 가진, 디렉션을 가진 엣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렉션이 없는 엣지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화살표가 없는 선으로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각 노드들은 vertex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결국 그래프라는 것은 노드와 엣지들의 모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표기를 할 때 이 화면 하단과 같이 그래프 G는 vertex의 모음인 V와 엣지들의 모음인 E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로서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데이터가 있을 것이에요. 가령 이 각각의 노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엣지들은 여기서는 이제 node라는 이름으로 표기를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팔로우를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노드 2에 해당되는 유저가 노드 4에 해당되는 유저를 팔로우를 하는 형태를 이 그림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때 이 각각의 사용자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이를테면 사는 곳이 어디고 이름은 뭐고 키는 몇이고 성별은 뭐고 등과 같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feature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여기서는 이제 fit이라고 써놨는데 feature의 앞글자를 따서 표기를 한 것이고요. 첫 번째 feature의 값은 A였고 두 번째 feature의 값은 B였고 이를테면 주소 값은 뭐였고 성별은 뭐였고 나이는 뭐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용자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노드에 해당되는 이 유저들 뿐만 아니라 이 릴레이션십에 해당되는 엣지에서도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본 영상에서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읽어볼 코드의 URL 주소는 화면 상단에 있는 것과 같고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이 화면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은 레포지토리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 안에 여러 개의 소스 코드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파일이 있습니다. mothers 디렉토리 안에 definitions 디렉토리 안에 gat.py라는 파일이 있고요. 본 영상에서는 이 파일의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의 클래스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클릭해서 내용을 열어보시면 제일 처음 보이는 거는 gat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보일 것이고요. 이 전체 코드의 길이는 대략 500줄 조금 넘습니다. 이 gat 파일 하나에 대략 500줄 정도 되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본 영상에서 집중해서 분석할 대상은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gat layer inf 3라는 게 있고 더 내려가면 gat inf 2라는 녀석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gat inf 1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바로 이 gat layer inf 1이라는 녀석을 본 영상에서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요. 혹시 어떤 분들은 gat layer inf 1만 왜 집중해서 분석을 해주느냐, 앞서 더 많은 클래스들이 있는데 다 해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inf라는 거는 implementation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즉 GAT 레이어 inf1, inf2, inf3라는 녀석들이 있었는데 inf2나 inf3나 inf1이나 동작상으로는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단지 inf2나 inf3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 오히려 이 inf1이야말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코딩이 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본 영상에서는 GAT 레이어 inf1을 분석 대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GAT 레이어를 상속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GAT 레이어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사실 분석을 해드리는 셈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GAT 레이어 inf1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그림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확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도 글씨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영상의 해상도가 지금 좀 낮은 버전으로 보시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상의 화질을 높이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그림의 레전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들은 모델이 갖고 있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모델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주황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박스들은 노드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는 네모들은 엣지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결국은 이 엣지에 대한 데이터나 노드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결국엔 학습이 될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파라미터들이 결국에는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학습을 해서 얻어낸 지식이 바로 이 파라미터로서 담기게 된다. 파라미터로서 모델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맨 아래쪽을 보시면 이 선이 있죠. 이 점선이 지금 있는데요. 이 점선이 사실 이 위쪽에도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 두 개 사이에 있는 요 구역이 한 개의 레이어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보시면 화살표가 아래에서 다 위로 향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한 개의 레이어에서 입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취한 입력값을 토대로 모종의 처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예를 들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녀석이 현재 이 레이어의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을 다음번 레이어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도 결국에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 구조로 띄고 있기 때문에 다음 레이어가 또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이어에다가 결과물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요 화살표는 좀 특이하죠. 인풋으로 전달되었던 그 녀석이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다음 레이어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 레이어에서 인풋으로 취하고 있는, 입력값으로 취하고 있는 맨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가 어떤 녀석들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왼쪽 녀석부터 좀 보자면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즉 엣지에 대한 정보를 담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네모 박스로 이거를 표기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2차원 구조로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노드의 개수를 여기서 노드에다가 좌우에 바를 씌워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노드 개수만큼 행이 있다. 그런 표기이고 이 칼럼의 개수도 노드의 개수만큼 있다. 그런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개수 by 노드 개수에 해당되는 행렬 형태로서 엣지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노드가 첫 번째 노드 자기 자신에 대한 엣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담기는 것이고요. 가장 왼쪽 가장 상단에 담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두 번째 노드가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 방향성 엣지를 가지느냐,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게 방향을 가진 엣지라는 표기예요. 방향을 가진 엣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빵꾸를 이렇게 뚫어놨는데 이것은 어떤 표시냐면 해당하는 엣지가 없다, 그런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니까 실제 뭐 4개만 그럼 4개의 쌍에서만 엣지가 없으니까 굉장히 엣지가 많은 그래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개념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상에서는 이런 빵꾸에 해당되는 부분, 즉 엣지가 없음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즉 음의 무한대에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는 그런 녀석인데 이것도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노드의 개수 by f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는 피처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요. e는 인풋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즉 입력으로 들어오는 피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것이 사실 예시로 좀 들고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 건데요. 앞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프 설명을 했을 때 각각의 유저가, 각각의 사용자가 노드로서 생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그 각각의 사용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각각의 사용자마다 자신의 이름, 나이, 성별 등과 같은 피처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므로 모든 사용자들은 동일한 피처의 값들을 가지는 형태로서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유저의 이름, 나이, 성별 등등 쭉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B라는 유저의 이름, 나이, 성별 등등 쭉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유저마다 이런 식으로 피처에 대한 값들이 존재하는 형태, 바로 그것이 이 데이터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쉐입이, 이 매트릭스의 쉐입이 노드의 개수 by fin 이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면 하단에 노드의 옛 정보라고 제가 표기를 해 놓고 있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 노드의 새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점선 윗부분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하나의 레이어에 해당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레이어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해당되는 이 정보를 담은 녀석은 구닥다리 정보다 이거죠. 너무 구식 정보야, 옛날 정보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레이어를 통해서 얻어내는 정보야말로 좀 더 고급된 정보, 고급진 정보, 새 정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은 자극적이지만 옛 정보, 새 정보라고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이 노드의 새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노드의 옛 정보를 담은 매트릭스에 대해서 드랍아웃을 하고 있고요. 이런 드랍아웃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향후 몇 군데 더 등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드랍아웃을 거쳐도 그 쉐입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런 후에 이 모델이 갖고 있었던 파라미터, 회색으로 표기되어 있죠. 이거 모델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아닙니다. 모델이 갖고 있었던 이 파라미터와 함께 모종의 연산을 취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적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요 녀석, 이렇게 해서 두 녀석을 내적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데이터는 2디멘전이고 요 파라미터는 3디멘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는 내적을 할 수가 없어서 적절하게 내적을 할 수 있도록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 노드의 개수 by fin 이었던 것을 이 아래쪽에 h라는 것의 개수만큼 그냥 말 그대로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쉐입을 맞춰주고 그런 후에 내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녀석이 계속 뒤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브로드캐스트는 뭔가 대단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복제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이를테면 밑에다가 H의 개수만큼 쫙 복제를 떠서 요 녀석과 같은 높이를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여기가 H 개수만큼 존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적을 취하게 되면 결과의 쉐입이 이 위에 부분과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노드의 개수 by F의 out, 그 다음에 H의 개수. 여기서 H의 개수라는 녀석이 지금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H라는 것은 헤드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요. 그래서 H에다가 바를 씌운 것은 헤드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헤드의 개수만큼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내적을 한 결과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게 더 성능이 좋기 때문이에요. 헤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다루기보다는 본 영상에서 다룰 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의 코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좀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헤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좀 달리 말해서 이 헤드의 개수가 1인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모델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는 더 이상 이 쉐입이 fin, fout, h가 아니라 이제는 fin by fout이 되겠죠. 여기서 fin이라는 것은 노드의 옛 정보를 담은 데이터에서 그 각각의 노드가 갖고 있는 피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fout이라는 것은 현재 레이어에서 만들어낼 새로운 정보, 각 노드별 새로운 정보를 몇 개의 값으로 표현할지, 몇 개의 피처 값으로 표현할지 그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fin과 fout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본 영상에서는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가정하에, 심플하게 같다는 가정하에 그림도 그렇게 그렸고 설명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in by fout 이라는 쉐입을 가진 파라미터와 노드의 옛 정보를 담은 데이터를 내적을 할 땐 더 이상 브로드캐스트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적을 해서 얻어내는 쉐입은 뭐가 되겠습니까? 노드의 개수 by fout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노드의 개수 by fout 쉐입을 가진 이 매트릭스는 노드의 새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노드의 옛 정보에서는 각 노드가 fin 개수만큼의 값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 현재 레이어를 통해서 fout 만큼의 개수로 표현되는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number of head가 1인 상황으로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2개, 3개, 4개 이렇게 더 늘리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게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노드의 옛 정보에 해당되던 요 매트릭스와 브로드캐스트, 즉 카피를 통해서 두꺼워진 형태로 다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과 내적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 결과물은 노드의 개수 by fout by h 헤드의 개수만큼의 쉐입을 갖게 될 것이고요. 이는 결국 노드의 새 정보를 담은 매트릭스가 헤드 개수만큼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드의 새 정보를 담는 이 매트릭스가 각각의 헤드마다 독립적으로 생성이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 사용된 이 모델의 파라미터도 지금 이 헤드 개수만큼 fin by fout 파라미터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델 파라미터들은 각각의 헤드마다 독립적으로 좀 더 다양한 패턴들을 데이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성능이 높아지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현재의 레이어에서 만들어낸
1차적으로 만들어낸 이 노드의 새 정보를 담은 이 녀석이 지금 위로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왼쪽으로도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왼쪽 길로 먼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랍아웃을 거친 다음에 그 녀석을 왼쪽에 있는 요 내가 소스 노드로 보이니? 라는 그 코멘트가 달린 모델의 파라미터와 내적을 하고 있고 또 내가 타깃 노드로 보이니? 라는 캡션이 달려있는 모델 파라미터와도 내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마치 이것이 양쪽으로 얘가 절반 쪼개져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 똑같은 녀석이 드랍아웃을 거쳐서 똑같은 녀석이 왼쪽으로 더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 뭐 이게 좀 개념적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복제돼서 한 녀석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드랍아웃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가는 루트부터 보자면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모델의 파라미터죠. 모델이 갖고 있는 현재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의 쉐입은 fout1h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노드의 새 정보를 내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노드의 개수 by 1 by h가 되거든요. 즉 여기서 이제 헤드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h는 좀 무시하고 생각을 해보자면 각각의 노드마다 한 개의 값, 즉 스칼라 값 하나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노드가 가지는 이 스칼라 값의 의미는 해당하는 각 노드가 엣지의 타깃 노드로서 얼마나 적절하냐 그런 점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엣지의 타깃 노드가 무엇이고 왼쪽에는 또 소스 노드라는 게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방향을 가진 엣지가 있을 때, 즉 화살표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엣지가 있을 때 뭐 이를테면 A 노드에서 B 노드 방향으로 화살표가 향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이 화살표, 이 엣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A 노드는 소스 노드라고 부를 수 있고요. B 노드는 타깃 노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이 화살표의 끝부분에 있을 만한 노드로서 얼마나 적절하냐. 뭐 이를테면 그런 점수로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왼쪽 부분에서는 해당하는 각각의 노드마다 걔가 소스 노드로서 얼마나 적절하냐 하는 그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녀석은 또 모델의 파라미터가 되겠고 데스크에 앉아서 fout계에 해당되는 각각의 피처 값을 쭉 훑어보면서 1번 노드 너는 소스 노드로서 10점 만점에 10점 너 2번 노드 너는 여기 피처 값이 조금 애매한데 너는 10점 만점에 5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점수 매기고 있는 녀석인 거예요. 요 파라미터는. 그래서 각각의 노드마다 점수로서 스칼라 형태의 점수로서 표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노드마다 소스로서의 점수와 타깃으로서의 점수가 이렇게 얻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하여서 타깃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낸 후에 각각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브로드캐스트를 얼만큼 하느냐? 노드 개수만큼 쭉 늘리는 거예요. 이 녀석도 노드 개수만큼 아래로 쭉 늘려요. 각각 브로드캐스트를 한 후에 엘리멘트 와이즈로 매트릭스를 더해주게 됩니다. 각각의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끼리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위쪽과 같이 노드의 개수, by 노드의 개수, 그리고 h의 쉐입을 가진 매트릭스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녀석이 가지는 각각의 값들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은 이 아래쪽에서 각각의 노드가 소스로서 얼마나 적합한지, 타깃으로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먼저 얻어낸 후에 그것을 노드 바이 노드 쉐입이 될 수 있게 브로드캐스트를 각각 시키고 나서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 맨 아래쪽에 맨 왼쪽에 있는 요 하나의 값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요 노드가 가장 첫 번째 있는 노드를 타깃 노드로 가졌을 때 그때 그 쌍에 대한 점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노드 개수가 만약 10개다. 그러면은 10번째 노드가 소스 노드이고
1번째 노드가 타겟 노드였을 때 그 쌍에 대한 점수를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값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는 결국엔 어떻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10번째 노드로부터 1번째 노드로 향하는 방향을 화살표, 즉 엣지가 얼마나 적절하냐에 대한 점수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10번째 소스 노드, 1번째 노드를 타깃 노드로 가지는 그런 쌍에 대한 점수는 결국 10번째 노드로부터 1번째 노드로 향하는 엣지에 대한 점수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리키렐루를 거치고 왼쪽에서 올라오는 무언가와 함께 다시 덧셈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뭐가 올라오고 있나 볼까요? 보니까 이 현재 레이어에 입력값으로 주어졌던 또 다른 데이터인 엣지에 대한 정보네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보, 요 매트릭스에는 엣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엣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빵꾸 표시로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살펴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요 녀석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의의 소스 노드로부터 이미 타겟 노드로 향하는 엣지에 대한 점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소스 노드와 타깃 노드 간에 엣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죠.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요. 엣지가 없으면 빵꾸 뚫려 있고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실제 엣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헤드 개수만큼 브로드캐스트를 먼저 한 후에 엘리멘트 와이즈로 더해주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이 위쪽에 있는 녀석이에요. 이 덧셈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엣지가 실제 없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걸러내는 효과, 즉 마스킹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후에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을 적용함으로써 이 각각의 여기서는 이 행마다 확률 형태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함으로써 임의의 소스 노드가 주어져 있을 때 이로부터 다른 타겟 노드들로 향하는 그 엣지들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그 점수를 확률 값으로서 변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노드 개수가 5개가 있다. 그러면 1번째 노드에서 이제 소스 노드가 1번째 노드일 때 그러면 이게 제일 윗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다른 노드들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다른 노드들로 향하는 엣지들에 대한 점수를 확률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 형태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attention coefficient, attention 가중치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attention 가중치에 대한 정보와 앞서 우리가 요 해당 레이어에서 얻어냈었던 노드의 새로운 정보를 담은 요 매트릭스 간의 내적을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생성되는 결과물이 바로 이 위쪽에 있는 녀석입니다. 노드의 개수 by fout by h라는 쉐입을 갖게 됩니다. 이 내적하는 연산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서 아주 코어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산에 깔려있는 인투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당연히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즉 그래프상에서 따진다면 나라는 소스 노드로부터 엣지에 의해서 타겟 노드가 되어주고 있는 사람들,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를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정보는 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보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가 가진 정보는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우연찮게 팔로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보는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인투이션 하에 이 나라는 소스 노드로부터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타겟 노드들 중에서 어떤 노드는 좀 더 중요하고 어떤 노드는 좀 덜 중요한지를 여기서 어텐션 가중치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텐션 가중치에 기반해서 각각의 노드들, 각각의 그 사람들마다, 유저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그 가중치에 의해서 곱해가지고 다 합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소스 타겟 어텐션 가중치에 의해 합산된 각 노드의 새로운 정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낸 현재 레이어에서의 각 노드별 새 정보를 담은 이 결과물에다가 또 다른 연산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 덧셈을 하고 있죠. 이 아래에서 어떤 녀석이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쫓아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떤 녀석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냐? 찾아가 보니 현재 레이어의 초반에 인풋으로 주어졌던, 즉 노드의 옛 정보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드의 옛 정보로부터 새 정보를 얻어냈는데 굳이 다시 옛 정보를 가져와서 더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더할 때 당연히 이 쉐입이 안 맞으니까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녀석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헤드 개수만큼 카피를 한 후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멘트 와이즈로 해서 더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물에 LU라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종 결과물은 옛 정보와 새 정보의 조화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얻어낸 정보에다가 옛 정보가 올라와서 브로드캐스트에서 다시 더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조화라고 표현을 해 놓았고요. 사실은 이 옛 정보에 해당되는 그 인풋 데이터에 해당되는 녀석을 최종 결과물에다가 이 더해주는 이런 행위는 스킵 커넥션, 레지듀얼 커넥션 등과 같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딥러닝에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기법입니다. 스킵 커넥션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이 뉴럴 네트워크들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어들을 더 많이 쌓아도 학습이 잘 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노드 개수 by f out by h 쉐입을 가진 최종적인 결과물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다음번 레이어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엣지가 존재하는 그 정보, 엣지 존재에 대한 그 정보도 다음 레이어에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레이어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레이어에서는 새 정보와의 조화라고 해서 만들어냈던 이것이 이제는 완전 구닥다리 정보, 옛 정보 취급을 받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반복하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각 노드별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GAT 레이어 inf1에 대한 동작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그 코드 내용에서 약간 이 본 그림에서와는 살짝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스킵 커넥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살짝 이 그림에서는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코드상에서는 요 그 스킵 커넥션을 하는 과정에서 요 데이터들의 쉐입을 트랜스포즈해서 살짝 바꿔서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접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 부분은 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림상에서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